언론에서 가장 언급 많이 된 선수가 이승우 앤드 이강인이거든요. 네. 전에도 사실 느끼고는 있었지만 이번에도 이제 확실히 이제 입증이 된 게 뭐냐면 이승우 선수는 9월 대한민국 대표팀 평가전 명단 발표가 됐습니다. 코스타리카와 카메론과 이제 평가전을 치르게 되는데 일단 명단 발표에 있어서 가장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한준희 위원님? 이번 전체적인 선발은 벤투 감독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K리그도 보고 있고 물론 이제 또 다수의 또 다른 K리그 팬분들과는 시각은 다를지언정 어쨌든 본인이 K리그를 관찰하고 있는 게 맞고 그리고 우리가 본선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비를 하려는 것도 느껴졌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벤투 감독의 유연성을 또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전체적인 발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뭐 다른 방송에서도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요즘은 이강인 선수를 안 뽑으면 오히려 그게 더 아이러니컬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좀 더 이상할 수도 있어서 네. 이강인 선수는 당연히 이번 기회에 뽑힐 만한 자격은 충분히 있었던 거고 그리고 손준호 선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정우영 선수, 큰 정우영 선수가 만약에 몸 상태가 안 좋다든가 징계라도 받는다든가 하게 됐을 경우에 과연 그 위치를 누가 소화할 것이냐. 그랬을 때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손준호 선수가 그렇죠. 맞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안타깝게 뽑히지 못했더라도 손준호 선수는 제 생각에는 벤투 감독의 레이더 안에는 기본적으로 계속 들어있었던 거 아닌가. 지난 라운드에도 뽑았었는데 그때 부상을 딱 당했죠. 그랬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 활용을 좀 해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기회를 놓쳤어. 그래서 앞으로가 어떨까 했지만 벤투 감독은 여전히 손준호 선수를 활용 가능 범위 안에 어떤 후보 대상군으로 저는 두고 있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준호 선수를 뽑은 것은 굉장히 또 잘한 일 같고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실전 들어가면 어쩌면은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큰 정우영 선수와 손준호 선수가 같이 뛰는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상정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준호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필요한 선발이었다라는 생각이고 양현준 선수는 물론 이제 엄원상 선수가 지금 몸 상태가 최근에 이제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못 뽑는 면도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양현준 선수도 이번에 한 번쯤 이렇게 발탁의 기회를 받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저는 자격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양현준 선수가 올 시즌 전체적으로 보여왔던 어떤 파괴적인 플레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정말 골도 아주 정말 타이밍 좋은 슈팅으로 아주 잘 터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어떤 다음에 우리 축구를 생각했을 때 뭔가 당장 정말 아주 주력으로 쓰이지까지는 않더라도 뭔가 좀 한번 월드컵을 경험해보고 그 분위기를 느껴보게 할 어떤 신예 자원들도 한 명 정도씩은 이제 매번 보면은 이제 월드컵 때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엄원상 선수가 기본적으로 여기 추가가 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아직 이제 K리그가 좀 더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네. 10월 중순 정도까지는 하게 되고 또 플레이오프도 하게 될 텐데 K리그에서의 막판 폼도 좀 중요한 선수들이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권창훈 선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남은 기간에서의 맞습니다. 폼도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창훈 선수의 활약이 사실은 김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쉬움이 좀 있을 그렇죠. 거예요. 전체적으로 좀 이영재 선수나 이런 또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권창훈 선수의 영향력이 조금 미미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권창훈 선수 같은 경우는 벤투 감독이 여태까지 계속 쏠쏠하게 활용을 해왔고 또 공격 포인트도 쏠쏠하게 잡아내 준 거는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큰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겠지만 아주 미세한 그런 경합 구도 속에서는 권창훈 선수도 남은 기간의 폼은 저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엄원상도 있고 지금 뽑힌 양현준도 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중원 쪽에서의 이 조합은 어떤 조합이 좀 최고의 조합으로 꾸려질 수 있을까요? 중원이요? 예. 중원이면 이제 미드필드 말씀하시는 예. 거잖아요. 그 중원의 어떤 조합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상대, 어떤 경기에서, 어떤 흐름에서 어떤 포메이션을 구축할 것이냐가 사실은 먼저 얘기가 돼야 사실은 거기서 이제 중원의 조합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벤투 감독이 가장 많이 사용해왔던 4-1-4-1 내지 이제 4-3-3 시스템에서 보면은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정우영 선수, 큰 정우영 선수 그리고
이재성 선수와 황인범 선수. 이 조합을 이제 벤투 감독의 아주 기본형에서는 중앙 미드필드 조합으로 기본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일단 가장 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4-4-2의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변형 형태가 나올 때는 칠레전처럼 작은 정우영 선수가 중앙 미드필드에서 약간 위쪽에 처진 스트라이커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아래쪽 두 명은 큰 정우영 선수와 황인범 선수가 될 확률이 높죠. 여기서 이제 큰 정우영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수비를 봐주고 황인범 선수는 역시 이제 공수를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민첩한 움직임과 창의성으로서 또 중원을 이제 플레이를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텐데 4-4-2를 조금 일반적으로 쓰게 되는 형태에서도 큰 정우영 선수와 황인범 선수의 중원 조합이 예상이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견지에서는 큰 정우영 그리고 황인범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벤투 감독이 선수들의 상태에 이상이 없는 한은 거의 불변으로 중원 조합을 가동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어떤 포메이션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재성 선수가 들어오느냐 작은 정우영 선수가 들어오느냐 혹은 우리가 득점이 급해지는 상황이 되면 이강인 선수도 들어올 수가 있죠. 네,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뭐 어떤 중원의 조합이 가장 좋아요라고 물으실 때 그 전제는 어떤 상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기 흐름에서 우리가 어떤 포진을 활용할 것인가가 기본적으로 정의가 내려져야 그 다음에 이제 중원 조합도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손준호 선수 말씀드릴 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 경기 초반부터 중원에서의 주도권을 상당히 내주면서 위험한 장면을 계속 연발해서 우리가 위기를 맞이한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중원에는 손준호 같은 선수가 한 명이 더 들어가서 그렇죠. 큰 정우영과 손준호의 이른바 수비형 미드필드 라인 그리고 오히려 이때는 이제 황인범 선수가 조금 더 이제 공세적으로 앞으로 조금 올라가는 뭔가 이런 유형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최선의 중원 조합은 오히려 다른 전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팀과의 경기에서 어떤 상황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포메이션을 구축해야 되느냐가 결정이 될 거고 그때 중원에 들어갈 선수들이 거기서 결정이 될 텐데 어쨌든 기본형 조합에 있어서는 큰 정우영 황인범, 이재성 요 테두리는 뭐 벤투 감독이 여태까지 오래도록 해왔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큰 변화가 생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잠깐 이제 이승우 선수 얘기도 나왔는데 최근에 또 김천 경기에서 멀티골도 터뜨렸고 올 시즌 굉장히 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또 발탁이 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언론에서 가장 언급 많이 된 선수가 이승우 앤드 이강인이거든요. 네. 두 선수죠. 벤투 과연 이번에는 이승우를 뽑을 것인가? 벤투 과연 이번에는 이강인을 뽑을 것인가? 이승우의 마지막 찬스, 이강인의 마지막 기회, 뭐 이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정말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저는 전에도 사실 느끼고는 있었지만 이번에도 이제 확실히 이제 입증이 된 게 뭐냐면 이승우 선수는 어느 순간부터는 벤투 감독의 이른바 후보 대상, 레이더망, 후보군 이런 쪽에서 약간 이승우 선수는 벗어나 있던 선수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강인 선수는 한동안 이강인 선수도 못 뽑히기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는 벤투 감독이 구상하고 있는 그 레이더망, 후보군, 후보 대상군 여기에 벗어나지는 않았던 선수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이강인 선수가 지금까지는 이강인 선수의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벤투 감독의 마음에 아주 흡족한 퍼포먼스가 벤투 감독이 보기에는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여태까지 안 뽑았지만 이강인 선수가 그거를 마요르카에서 증명을 하면서 충족을 하는 순간 벤투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좀 뽑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강인과 이승우의 차이는 이승우 선수에게도 역시 또 좀 미안한 얘기지만 벤투 감독은 어떤 자신의 어떤 그물망, 레이더망 그리고 후보 대상군 이거를 설정을 어느 정도 했을 적에 이강인 선수는 그래도 이 안에는 있는 선수였다. 그러니까 언제든 플레이가 더 좋아지고 벤투 감독이 생각하는 이 선수의 약점이 보완이 된다고 느껴지면 들어올 여지가 원래부터 있었고 네. 이승우 선수는 거기서 살짝 벗어나 있었던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승우 선수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요 선을 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벤투 감독의 진짜 마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벤투 감독의 생각을 약간 저 자신이 추정컨대는 뭔가 이승우와 이강인 사이에는 그런 차이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승우 선수 입장에서는 참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사실 뭐 대놓고 얘기 못 하더라도 대놓고 골을 터뜨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대놓고 얘기했어요. 아쉽다고. 그랬어요. 아쉽다고는 할 수 있죠. 아쉽다고 했어. 예. 아쉬워야 정상이지. 맞아. 예. 예, 진짜. 잘하는데 이렇게.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는 사실은 뭐 이 평가전 이후에는 최종 엔트리 발표 나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뭐 경기들이 있을 테니까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승우 선수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번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네, 이상. 아까 역시 언급이 됐던 엄원상 선수가 이번에 못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엄원상 선수는 올 시즌 뭐 K리그에서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제 벤투어에서 이미 증명했던 또 자신의 어떤 특히 조커로 들어갔을 때 가치 이런 부분 때문에 엄원상 선수는 몸 상태에 그렇게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뽑히는 것이 월드컵 본선에서도 유력해 보이거든요. 예. 이번에 못 뽑힌 선수들 가운데 발탁이 이제 추후에 될 확률은 매우 이제는 정말 바늘구멍이 됐다고 할 수가 있죠. 사실 4년 전에는 문선민 선수가 깜짝 발탁됐습니다. 그렇죠. 리그에서의 깜짝 활약을 맞아요. 바탕으로 네. 해가지고 또 심지어 독일전 선발 출전까지도 뛰었죠. 하고 네. 뛴 걸 넘어서 선발까지 출전하는 엄청난 그런 저 인생 역전을 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또 사실 경기 대회 직전에 또 두각을 나타내면은 뽑힐 수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한 의원님 말씀대로 벤투의 성향상 그거 역시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 있다. 이미 어느 정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선수가 갑자기 들어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벤투 감독과 가장 먼 단어가 깜짝이 아닐까. 아니 근데 양현준 선수 뽑았잖아요. 저는 요번에는 유연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양현준 선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안 보면 절대 못 볼 선수이기 때문에 뽑았는데 이것도 깜짝은 아니다. 네, 아니야 이건 깜짝이죠. 근데 이 마지막에 선택을 깜짝하는 일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굉장히 거죠. 궁금해지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양현준 선수는 말씀하신 대로 이 벤투 감독은 일반 감독들이 감독실에 포메이션을 그려놓고 선수들을 순번대로 세워놓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신이 머릿속에 그린 그래서 감독실에 가면 그거 돌려놓는 감독도 있고 저거 지워라 하는 감독도 보지 못하게. 있고 보세요 하는 감독도 있는데 벤투 감독은 아마 다 그렇게 정해놨다가 양현준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저 밑에 있다가 혹은 없다가 요즘에 너무 잘하니까 한 번 볼만하다. 한 번 볼만했던 것 같고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내 취향인데 그쵸. 내 타입인데 이렇게 느꼈을 확률이 높아요. 아니, 또 사실 그동안 이런 새롭게 대표팀에 뽑았던 또 오랜만에 다시 부른 선수들의 어떤 양상을 보면은 그 소집 때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벤투 감독은 안 내보내죠. 처음에 소집해가지고 바로 출전 안 시키잖아요. 양현준도 소집은 됐고 개인의 큰 영광이지만 과연 이번에 경기에 뛸 수 있을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진짜. 되는 거죠. 그것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죠. 왜냐면 벤투 감독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을 그쵸, 미루어 생각하면 훈련장에서는 보지만 나가서는 실험하는 횟수가 상당히 줄고 실험을 한다고 하면 정말 이거 뭐지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다 바꿔서 한 번 정도 보여주는 건 있는데 이번에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장 쓰진 않더라도 어쨌든 내가 너를 좀 눈여겨보고 있다 이 정도의 시그널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양현준 선수 입장에서는. 저는 딴 거보다 뭐 예. 돌파 이런 거보다 한현님도 말씀하셨던 마무리하는 능력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저 어린 선수가 K리그 그 베테랑들도 벌벌 떠는 그 페널티 박스 안에서 트래핑을 저렇게 한 다음에 바로 차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나간단 말이야라고 하는 골들이 최근에도 있어서 이번에도 오른발 허벅지로 받아서 왼발로 쳐넣는데 상당히 어려운 골이었거든요. 사실 뭐 상대 수비 실수로 뭐 공이 막 이상하게 튀어와도 그거를 몸에 잘 붙여놓는 것 같아요. 공이 언제 어떻게 막 자기에게 와도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자기 앞쪽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 플레이를 침착하게 하는 게 그건 좀 연습도 많이 했겠습니다만 타고난 뭐 이런 센스라든지 이런 감각 같은 게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게 분명히 결부가 되겠죠. 그런데 저 인천 유나이티드가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현준 선수? 대승적으로 유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최용수 감독이 절대 안 보낼 겁니다. 유럽이 아닌 이상이야. 대승적으로. 저희 뭐 욕심 부리지 않고 넓은 무대로 빨리 가라.